그리고 지금 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사 앞에 설치된 예. 그 우리 독립 우리 영웅들 독립의 흉상 영웅들. 이거를 다 이제 옮겨 버린다. 뭐 독립기념관으로 보낸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독립전쟁 영웅 5명.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거기다가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예. 지금 육사 강용 건물 그러니까 충무관 앞에 세워져 있어요. 2018년도에 세워진 건데 99주년 3.1절 맞아가지고 우리 군 장병들이 사용한 5만 발 분량의 소총 탄피를 녹여서 만든 겁니다. 야. 그러니까 독립군과 건국군의 예. 정신을 계승해서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생도들이 학습하는 이 건물 중앙 현관에 설치가 된 건데 이걸 지금 옮기겠다는 거예요. 예. 국군의 존재 이유. 네, 그다음에 특히 고급 장교들을 만드는 육사, 그렇죠. 엘리트 장교들 만드는 육사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헌법에도 나와 있고 상식적으로도 국가와 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소화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대에게 인권도 보장해야 되지만 그렇죠. 특별한 모든 존경을 보내드리고 또 특별한 관리 체계를 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군인연금 따로 있잖아요. 군대에 있는 그렇죠. 경우에 헌신하신 예, 분들에게 그럼요. 국민연금이나 나머지 연금은 훨씬 좋거든요. 음, 그렇게라도 우대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미국은 미국이 수행했던 전쟁에서 숨진 미군들의 유해를 아직도 찾아내잖아요.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반드시 가족과 조계포로 돌려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동안 정말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홍범도 장관 유해 언제 왔습니까? 최근에 왔잖아요. 2021년에 예. 돌아왔죠. 이제서야 이제 정말 주권 국가라서 독립된 나라로서 면모로 같이 나가는데 네. 윤석열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망해왔지만 그러면 자 육사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 생도들께서 자 이것을 임시정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뿌리 우리 헌법이 임시정부와 그럼요. 3.1혁명,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그러면 민주혁명으로 다 결국 4.19 혁명 그다음에 5.18 광주민주화 유월항쟁 같은 걸 배우면서 네. 결국은 다 민중들이 다 몰아내게 되어 있다. 다 감옥 갔다. 어떤 사람들은 비명에 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그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군이 절대 정치에 개입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이후에 조국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네. 그 전에도 계속 뭐 구한말 의병부터 시작해서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네. 끊임없이 투쟁하다가 3.1혁명과 함께 임시정부로 대한민국을 정식 국고회복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 헌법에 나오고 그렇게 임시정부 위에도 30년을 싸워가지고 30년 가까이 싸워서 드디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과 해방을 민족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48년도에 남한만의 단독 국가 수립이라 안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시죠? 단독 국가 수립이라 들어보시죠? 남한만의 우리 역사국가에서도 보수적 요건 단독 정부 수립이라 네. 되어 있잖아요. 단정이라고 그래 단정. 단독 정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인 거예요. 그것이 설령 분단을 고착과 기정사실하고 한국전쟁으로 가는 슬픈 역사이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인 거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로서.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 자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명박 누리아트세력하고 윤석열 극우국단 세력들이 그 뭐냐면 나라를 건국이라는 것은 그러면 일제 시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라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어요. 네. 그냥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생긴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 치하의 고통도 없어지고 항일 무장 운동도 없어지고 독립운동도 없어지고 임시정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러면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는 말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제 북한 공산당에 맞서서 미국과 손잡고 그냥 1948년 8월. 자, 근데 임시정부를 전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항일 무장투쟁까지 전개한 그 5사람 네. 얼마나 싫겠어요. 본인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고 미국 만세만 부르짖고 친미 사대주자로 그렇게 해서 이승만을 국부로 무조건 찬양하고 그걸 국민한테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치부 친일의 그 친일 반미족 행위를 싹 없애고 싶은데
당시에 시퍼렇게 심지어 무장투쟁까지 한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 청산리 절투라든지 뭐 봉오동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까지 거둬버린 사람들이야. 우리의 조국 일본 미국한테 위협을 가한 사람들입니다. 없애야죠. 저는 이런 역사 전쟁과 극단 극우 친일 이념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부 설명이나 이종섭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공산주의 전력 있는 이 부분들을 그 지적하던데 5명 중에 공산주의 전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홍범도 장군만 당시 소련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중국은 국민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국공합작도 있지만 소련 쪽에서 일했던 또는 소련과 협력해야 된 당시 항일 무장 세력은요. 소련이 이미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네. 공산당의 나라가 돼 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공산당이 그렇게 뭐 폐해가 있는 게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공산주의에 실패했다 했지만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인민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도 꼭 셌고 그걸 떠나서도 어쨌든 소련이라는 큰 나라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독립군의 힘은 작잖아요. 일본은 어마어마한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서 네. 심지어는 막 러일 전쟁, 중일 전쟁 다 승리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 그래서 뭐 마오쩌둥하고도 협력한 사람, 정일성 작곡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마오쩌둥도 뭐 당시에 그런 협력한 사람들 막 나중에 마오쩌둥 막 찬양한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시는 역사적으로 그런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세력하고. 네. 더욱이 소련은 1917년 중국은 1945년대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이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전이 발생해서 공산당이 목태동의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물리쳐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가고 쫓겨가고 그러기 위해서 중국혁명이 일어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 공산당이 대거 입당해갖고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런 우리 항일혁명가도 있지만, 근데 소련은 이미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제국을 만든 나라예요. 힘이 센 나라잖아요. 당시에도 미국 소련이 양대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독일이나 일본 독일보다는 뭐 힘이 당시에는 그 약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는 뭐 미국 편이었죠. 예, 소련이. 그때는 또 미소가 네. 2차 세계대전에 맞섰을 때고 동맹국이었죠. 파시즘에 맞섰을 때니까 제국주의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우리 항일 연해주나 소련 부근에서 항일무장 투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산당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실제 이르크축구 가보면 시베리아의 파라는 이르크축구라는 이제 시베리아의 주도인데요. 그 시베리아의 팔이라고 불려질 정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바이카로스가에 있는 고려 공산당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항일무장 투쟁했던 분들이 뭐 이념적으로도 사회주의도 있을 수 있었고 항일무장 투쟁 진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소련과 우호조 진행해서 공산당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역사적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5명 중에 한 분. 근데 홍범도 장군은 어쨌든 박정희 때부터 훈장을 준 사람입니다. 건국훈장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색깔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전 세계가 실용주의 외교를 하는데 윤석열만 일본 앞잡, 미국 앞잡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때려잡자, 북한 때려잡자, 러시아하고도 한판 붙자, 대만어 전쟁 나면 우리 가만 안 있을까 이따위 짓을 하면서 근데 본인들이 친일 만세, 친미 만세 하는데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우리 항일 무장 투쟁의 영웅들, 실제 국군이나 장교들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돼. 귀감으로 삼아야 돼. 나라와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회복하는 가장 앞섰던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독립군을 때려잡던 백선엽을 추앙하게 만들고 북한군하고 전쟁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건 완전히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고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데 예. 대한민국이 그냥 전 세계와는 정반대로 반공 냉전 친일 친미 국가가 돼서 네. 일종의 21세기 정신적 일본 식민지, 21세기 정신적 미국 52개주가 되는 네.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이제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있을 여러 수 가지 없는 비판이 일이죠. 나오고 있는데 예.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서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환은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윤석열한테 보내야지.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기림을 충고한다. 사퇴를 촉구를 했어요. 저는 그거 이혜영 선생의 친손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종섭이 잘 보세요. 이번에 박정훈 수사단 사태 때도 지가 사인까지 결재까지 한 것을 그럼 즉시 처벌해야 돼요. 법에 하면요. 그 다음날 이첩 안 하면 오히려 직권남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죠. 예, 아니 즉시 처벌이라도 돼 있는데 법에 기초수사하고 근데 기초수사하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장관 쌍까지 받아는 나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장관 결재까지 받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 기초수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번에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 수사단장님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혹시 예민한 사건이니까 정말 꼼꼼히 이번에 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네네. 저 해군 내 법무관한테도 다 법률 자문까지 다 받아서 민간인들 중에 사장이 위험한 거 알면서 아무 조치 안 하는 해서 대법원에 과실치사 판례가 남은 거 다 확인하고 적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다시는 지휘자들이 지 치적을 위해서 지 네. 명예 홍보를 위해서 엉뚱한 지시를 안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 맞는 걸 한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그렇죠? 딱 이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뒤집는데 변명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거 사인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하급자들이 걱정돼서 뒤엎었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했는데 확신이 없는데 결정 어떻게 이종석이 합니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국방부나 여의도에서 소문이 바지 국방부 장관이다. 김용용 경호처장의 앞 거의 따까리다. 네. 김태한테 꼼짝 못한다는 소문이 파닥이 나 있거든요. 자, 누가 이종석이한테 이종석이 아마 이런 걸 지 스스로 결정을 못 해요. 대답도 지 스스로 대답 못 했을 거예요. 본인도 지금 의아했거든요. 갑자기 이걸 취준해야 되니까 네. 느닷없이 이건 윤석열, 김태호, 김용원급한테 지시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아예 대한민국을 총선 앞두고 일본의 앞잡이, 미국의 앞잡이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모든 걸 갖다 바치고 강제징용도 갖다 바치고 다 이러고 있는데 범국민적, 범세계적, 범재해동포들까지 다 나눠서 반대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걸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한 거였어. 그래서 정율성도 안 돼, 홍범도도 안 돼, 공산당 영향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이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 안팎의 대형 교회라든지 특정 지역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반공 반복 정서를 자극해서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지지층 총선 결집. 때 투표장 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윤석열을 반대하지만 투표장 나가는 보장이 없잖아요. 야당이 지림일렬하고 그다음에 특히 정치검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송영길 이재명과 관련된 가짜 사실 퍼뜨리고 피사실 공표하고 소환하고 구속장 청구하고 이게 총선 때까지 갈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보세요. 이재명 구속장 청구하는 끝나지 않아요. 송영길 추미애 지금 아들 재수하고 있잖아요. 추미애도 소환 통보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당 전현희 대표를 통으로 다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네. 이해찬, 추미애, 송영길, 이재명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어쨌든 이종찬 광복회장의 이런 비판도 있었고 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SNS에 뭐라고 썼냐면 아니 이거 박정희 대통령 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보수 정권 내내 훈장도 추서하고 수십 년간 노력으로 유해 봉안에서 대전 현충원의 안장까지 한 봉오동 전투의 영웅을 홍범도 장군을 당시로선 불가피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구실 삼아서 육사에서 흉상 철거한다는 이런 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바하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있고 지금 이놈들이 근데 진짜 오버하면서 네. 더 유승민 전 의원도 아니 홍범도 장군은 해방 2년 전에 작고하셨으니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도 꼬집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고 너무 극단 지금 극화돼 있잖아요. 네. 윤석 여권이. 그리고 너무 일본 만세, 미국 만세하면서 이런 참사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선거에도 도움 안 된다. 두 가지 판단. 이념적으로 너무 과잉이다. 이 네. 선거에도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자, 지금 계속 무슨 중국 소련 경력으로 시비를 걸잖아요. 정일성 선생이든 네. 홍범도 장군님이든. 공산당. 그러면 한 소련하고 외교 맺고 수교하고 네. 중국하고 수교 맺고 그걸 추진한 전두환 노태우는 때려 죽여야 되네. 북한 참시하죠. 한중 수교나
한 소련 수교를 지금 이제 2030을 모르시는데 무슨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한 거로 오해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북방 정책에 의해서 북방외교, 노태우 정권 때부터 그 다음에 대탕트, 냉전 네. 탈피,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화는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일관되게 추진한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하여,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네. 경제 발전시키려고. 하... 실제로 자 그러면 자유중국인 대만하고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하고 수교한 노태우는 진짜 북한 참시해야 돼요. 북한 참시. 빨갱이 중에 빨갱이도 이런 빨갱이 없잖아요. 세상에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네. 북한 편을 든 중국하고 수교를 해? 우리를 도와준 장제스란 대만하고 국교를 끊고. 단절하고? 음...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가입한 소련 공산당, 당시 네. 공산당 도와줬던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소련하고 수교한 노태우 때려주게 하죠. 완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네, 남노당 입당했던 군사 총책이었던 박정희. 자, 빨개 홍범도한테 훈장 준 이 사람 뭐예요 그러면요? 여적죄잖아요. 적을 이롭게 하는 죄, 그다음 여적죄, 이적죄하고 여적죄 두 개가 있어요. 국어만 보면 이적 네. 뭐냐면 이적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여적은 간첩이나 적하고 함께하는 행위, 함께하려. 박정희도 북한 참시하겠네. 그러니까 훈장을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이런 혼란을 그러니까 가져오고 논란을 완전히 지금 일으키는지. 윤석열 주변에 네. 딱 세 세력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속 비리 비선 세력, 김건희를 필두로 한 무속 비리 비선 세력. 네. 그다음에 한동훈을 필두로 하는 정치 검찰 세력. 그다음에 극우 극단 일베 세력.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짓을 네. 하는 거예요. 국민은 만나지도 않아, 기자회견도 안 해, 야당 대표도 만나, 야당 대표 죽이기만 해. 한편으로는 고속도로 게이트라든지 회의 명품 사치품 게이트 걸려도 설명도 안 해. 자기들 일인데. 침묵. 근데 입만 열면 하는 일은 이재명 주기, 송영길 민주당 주기, 문재인 정부 탓.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 역사 전쟁, 얘기하고 있고. 반국가 세력, 네. 그다음에 부역자.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일본,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은인들이고 네. 후방기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일본은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홍범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 항일 독립혁명을 따르는 무리들 많아. 군대에도 있어. 박정훈이 같은 놈도 그런 놈 중에 하나야. 싹 죽여야 돼. 없애야 돼. 네. 민주, 인권, 진보, 환경 이야기하는 놈들이 다 폐륜적 가짜 뉴스 반국가 세력이야.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슨 세금 받지도 않는데 마치 보조금 횡령한 세력을 몰아가 일단 도덕적으로 타격을 가해. 네. 노조나 시민단체를 빨갱이로 몰고 횡령사범 몰아. 사실도 아닌데 정의기억연대 죽이기 했던 것처럼 그것도 윤석열이 당시에 죽이 앞장섰거든요. 재판이 다 뒤집어지고 있죠. 다 무죄 선고한 네. 것처럼 이러고 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총선 전에 무도하게 탄압하고 빨갱이로 몰고 부패 사범으로 몰고 매주마다 문재인 정부 인사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인사 소환해 갖고 모욕하고 엿먹이고 네. 그 앞에 한동훈이 맨 나불나불 거리고 그래서 별명이 깐족이라는 국민적 별명이 생겼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의원이 지적하니까 막 덤빌라 그러고 때릴 것처럼 달려들고 국무위원이 말입니다. 질문 받으러 와서 감시 받으러 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국회의원의 발언이 설령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그런 지적까지 있다면 제가 성찰해 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국무위원이 그런 건방진 원희룡이나 한동훈이처럼 네. 그다음에 이 김현숙이처럼 이렇게 시건방지고 안 나와버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에서 오늘 또 입장 내놨는데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흉상도 이전하는 거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에 있는데 육사건 있는 게 말이냐 이런 뭐 아니 비판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것도 옮기겠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종섭은 앞잡이에요. 허수아비예요.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범철이 나름대로 이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신범철, 네. 김태효, 윤석열, 김건희 이 자들이 짜고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 일당이. 자, 이 사안이 꼴배기 싫은 거예요. 항일 무장 투쟁의 상징. 난 북한과 중국하고 조금의 연계된 소련이나 조금 어쨌든 사회주의나 공산세력이 이만큼이라도 옛날에 네. 당시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는 전세가 혁명의 시대 아닙니까?
미국에도 사회주의 세력 공산당이 막 발전할 때 아닙니까? 미국도 공산당이 있었죠. 있었죠. 전 세계가 다 그럴 때여서 당연히 당시 지식인들 다 관심을 가졌다니까요. 소설 태백산맥 같은 데 보면 대한민국 당시 남한의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지지를 네. 보내고. 그런 게 하나 있고 설령 이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든 무기를 공급받고 돈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누가 도와줍니까? 미국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나마 중국의 국민당이나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이 도와줬어요 당시에. 왜?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주최하는 단일 소련 공산당이 주최하는 극동 피압방 민중대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실제로. 이동희 선생님이라든지 뭐 홍범도 장군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요원들 보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을 거기서 일제 외치고 일제를 맞서기 규탄하고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실제 기록이에요. 소련 공산당이 그래서 무장투쟁 자금을 줍니다. 당시 큰 돈을 제가 지금 금액은 상당히 지금 돈으로 뭐 몇십억인가 하는 돈을 줍니다. 실제 네. 임시정부한테.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 일부는 공산당 가입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놨는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당연히 독립군에 대한독립군과 있죠.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 사안이 계속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을 부정하고 조선 우리 독립 항일무장 군인들을 이분들을 부정하게 되면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갑자기 생긴 나라잖아요. 일본 네. 제국 식민지와 상관없이 독립운동과 상관없이. 근데 다 친일파들이 군대랑 경찰 장악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선엽이를 이놈들이 이승만 백선엽을 지금 영웅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큰일 그럼 났네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든 나라가 공식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뿌리가 그냥 예, 독립군을 토벌한 세력들이 네. 대한민국 건국에 많이 달라지네요. 참여한 건 맞는데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몰아내고 바로잡는 과정이잖아요. 설령 출범에 문제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역사 정의 민족 종기마저도 이제 북한을 압도하는 지경에 달아났는데 네. 북한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항일무장 투쟁 세력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친일파들이 저기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한 거 맞고 그래서 군대와 경찰 장악한 거 맞잖아요. 네. 그게 핸디캡이었는데 그것을 아예 이제 인정하는 걸 넘어가지고 아예 친일파가 만든 나라 딱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과거 청산에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다 부정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대신 반공을 앞세운 반공 친일의 나라, 네. 반공 친일 친매의 나라. 뿌리가 지금, 그렇게 바뀌는 예, 거죠. 언제든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라고 당장 하겠다는 나라. 근데 미국과 일본은 돈만 벌고 사람은 안 죽어. 후방기지거든. 무기만 전하거든. 거기도 멀죠. 누가 죽어? 한반도만 다 죽는 거예요. 7천만 결의가요. 한반도는 여러분 전쟁 나면 뭐 북한이 핵을 쏘네. 윤석열이 갑자기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핵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북한 남한끼리 그냥 미사일만 수백 대씩 수천 대씩 왔다 가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북한 주민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어이없고 그래요. 무모한 누가 그럼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며 대한민국에 여행을 오고 관광을 오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살벌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몰상식한 나라가 됐는데 누가 대한민국을 존경하겠습니까?